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시절 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종이 없었으니 말이죠. 이후 종족이 점차 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외모의 차이가 되죠. 중세와 근세의 백인의 평균 키는 약 1.6m로 황인종과 거의 같았습니다. 노예 사회에서 봉건 사회에 이르기까지 백인과 황인종의 키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러나 21세기 세계 평균 키 순위로 판단하면 상위 10개 국가는 거의 모두 유럽인이며 주로 백인이죠. 2021년 조사에서 키가 제일 큰 네덜란드 남성의 평균 키는 183.8cm이고 여성은 170.4cm입니다. 아시아 남성 평균 키는 172cm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남자 평균 키가 백인 1위 여자 키와 차이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키 1.75m의 영국왕 해롤드 2세가 그의 병사들보다 훨씬 컸고 키가 1.96m였던 노르웨이의 제국왕인 하랄드 3세는 거인처럼 보였답니다. 이런 동서양의 키 차이를 알아보려면 동서양인의 식단 차이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뼈 발달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의 적절한 섭취 외에도 단백질은 기성장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과 미주 국가의 곡물은 아시아 국가와 동일하지 않으며 단백질이 풍부한 보리와 밀을 주요 식량작물로 사용하고 아시아에서는 쌀을 주로 탄수화물로 재배합니다. 근대 이후로 유럽과 미국 국가들은 대규모 목초지에 방목하는 축산업 모델과 기계화된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토지는 광대하고 인구가 희박하며 일반적으로 축산업과업이 발달하였죠. 결과적으로 백인은 황인종보다 식탁에 더 많은 양과 종류의 육류 및 유제품을 제공하고 황인종은 백인보다 적은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황인종의 일부는 또한 유당불내증으로 고통받고 유제품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황인종의 습성으로 인해 하루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지만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섭취량은 백인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식단의 차이뿐 아니라 지리적 환경 요인도 한몫을 합니다. 유럽의 추운 날씨는 신체의 열과 성장을 위해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식탁에 생선, 고기, 커스터드 등은 필수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추위와 빠른 칼로리 소비로 인해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양인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추운 기후로 인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더 많은 영양소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식단과 지리적 환경 요인과 더불어 백인은 특히 모험과 기타 야외 활동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죠. 태어날 때부터 흰색이지만 태닝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죠.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하고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뼈 발달을 촉진하여 희성장을 돕게 합니다. 이에 반해 아시아인 대부분 20대들은 실내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 다양한 추가 수업을 듣게 됩니다. 유일한 체육 수업은 충분한 운동량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식단과 지리적 환경의 차이는 유전적인 요소로 계승되는 건 당연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장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백인들은 동양인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많은 서구인들이 털이 풍성합니다. 체취가 심하고 대머리가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지만 말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유전적 요인은 인간의 키를 결정하는 요인의 65%를 차지하고 영양 및 수면 등 요인이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바스카로는 이집트의 여왕이 코가 났다면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역사는 그녀의 코 때문에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의 모양은 사람이 사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다르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백인의 높은 코에 비해 흑인과 동양인은 낮은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코 모양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북유럽과 같은 고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코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멘탈 플러스 전문가들은 추운 북유럽에 사는 유럽인들은 코가 길어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데우고 가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죠. 즉, 흡입된 찬 공기가 비강을 통과할 때 비점막을 통해 수분을 증가시키고 점막에 흐르는 혈액을 따뜻하게 하죠. 찬 공기가 폐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비강이 좁으면 코가 길어지므로 위도가 높은 추운 지역의 사람들은 코가 더 크고 가늘어집니다. 반면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이미 주변 공기에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비강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으므로 코가 많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의 모양은 다양한 지역의 온도와 습도를 포함합니다. 즉, 자연 환경에 영향이 큰 거죠.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에서 기후가 따뜻할수록 콧구멍은 넓어지고 콧날은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흑인의 코는 따뜻하고 습한 열대 공기를 많이 흡입하기 위해 넓고 평평합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콧구멍이 좁아지고 콧대가 날카로워지는 것이 그 반대 이유인 것처럼 말이죠. 안화는 생리학의 전문 용어이며 안구가 있는 오목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안화의 차이 또한 백인과 동양인의 외모를 차이나게 하죠. 서양인은 차갑고 잘생긴 외모로 보이는 반면 동양인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각각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은 눈구멍이 깊게 파여 있어 어떤 사람들은 유럽인이 얼굴이 각지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눈구멍이 파이지 않은 동양인보다 일반적으로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눈구멍은 엄숙함과 함께 매우 깊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죠. 이는 유럽인의 조상이 춥고 높은 산에 살았기 때문인데 높은 콧등에 지나는 앞서서 말한 코에 추운 공기를 흡입하여 공기를 데우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 눈구멍은 길고 큰 코의 생성과 함께 자연적으로 깊은 눈구멍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코와 연관된 안구의 위치가 생성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동양인의 조상은 고원 지역에서 자랐고 바람과 모래가 거칠어 눈구멍이 비교적 평평하여 모래가 눈덩이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농업 발전을 중시하여 산을 등에 지고 일하게 되죠. 산짐승들의 습격에 자주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서 머리에 물건을 얹은 사람을 자주 봅니다. 머리에 달린 물건은 사람을 더 크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침착하게 야수를 상대하면 물건을 던지고 도망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누르게 되면 자연히 안구가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는 서양인과 다르게 동양인은 안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21세기 현재를 사는 시대에도 인종별 외모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계화를 맞이하여 각 인종의 외모도 차츰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생활의 개선으로 동양인 또한 키가 커지고 있죠. 다행히 한국 사람들의 키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고른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